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급속히 가까워지는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 국민, 이스라엘 무비자 방문, 두바이 NY 코엔그룹, 이스라엘 항공사 이스라에어 인수 타진, 이 배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는데, 지금 아랍권에서 이스라엘하고 UAE가 지금 급속히 가까워져 가고 있어요. 급속히 가까워져 가고 있는데, 이 급속히 가까워져 가고 있다라는 이런 측면은 단순히 급속히 가까워졌다 그런 일반적인 측면하고 상황이 다릅니다. 이 내용을 대해서 더욱더 깊게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레이트가 지금 급속하게 가까워져 가고 있죠. 국교 정상화가 그 시작인데, 국교 정상화하고 있죠. 이전에 요르단, 이집트 이렇게 국교 정상화가 일단은 됐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 수단까지 됐죠. 이걸 지도로 좀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이 지도 내용은 제가 나중에 또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작으로 인해서 아랍에미리트 국민들이 무비자 방문까지 추진한다라는 것이죠. 아랍에미리트 외무부는 22일날 자국민이 조만간 무비자로 이스라엘을 방문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UAE 국영 WAM 통신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외무부에 따르면 UAE 국민들이 비자 없이 이스라엘을 방문할 수 있는 시기가 최장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이죠. 아랍에미리트와 이스라엘은 비자 면제에 관한 양해각서는 이미 체결된 상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UAE 문화 공공외교부 차관보인 오마르 사이프 고바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과 비자 면제 협정은 관광, 무역, 투자 등의 분야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UAE는 이스라엘과 비자 면제를 합의한 아랍권의 최초의 국가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이전에 이집트, 아까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죠. 1979년, 요르단과는 1994년 이스라엘과 수교를 맺었어요. 이때 1979년은 어떤 거냐? 중동전쟁 직후에 이집트가 무너졌죠.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어쩔 수 없이 강제적인 수교가 거의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르단은 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 도시잖아요. 도시국가. 이 도시국가가 이스라엘과 협력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되죠. 특히 요르단과 같은 경우는 이전에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던 나라죠. 이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던 나라가 독립을 해서 이곳이 백향목이 많이 나는 지역, 옛날에 카르타고라고 지금 불렸던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 이스라엘과 수교를 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자 면제 협정은 이 두 나라는 아직은 맺고 있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방문을 하려고 할 때 비자는 반드시 필요로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특히 요르단과 같은 경우는 위에 시리아하고도 거의 붙어 있기 때문에 좀 위험지역이긴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충격파를 막기 위해서 요르단과 협력이 정말 강화되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또한 위에 시리아에도 지금 영향력이 계속 뻗쳐가고 있는 게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어쨌든 이야기를 다시 넘어가세요. 앞서서 UAE는 지난달 워싱턴에서 미국의 중재, 이게 중요합니다.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국교 정상화에 공시하겠다. 자, 왜 아무 쓸모도 없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협력했을까라는 거죠. 지금 순위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과 협력 관계가 들어갔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또 뒤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는 걸프 지역에서 아랍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이스라엘과 수교한 국가이다. 그렇게 나와 있고요. 지난 19일에 아랍에미레이트 여객기가 처음으로 이스라엘 텔아비브 벤구리온 국제공항에 착륙을 했으며, 당시 승객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현재 아랍권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관계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 이거 하나예요.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 뒤에는 누가 있다? 이란이 있다. 이란이 있습니다. 이란이 있는데, 이란은 어디다? 시아파다. 시아파죠.
그런데 지금 어디가 가까워졌다? 순위파하고 가까워졌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아랍은 두 개의 종족으로 나눠집니다. 시아파와 순위파. 지금껏 순위파의 일부가 반 팔레스타인, 반 이스라엘 정책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사우디를 중심으로 순위파가 아주 강력한데요. 사우디가 미국과 가까워지죠. 네, 지금 현재 사우디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국제 유가가 여전히 저유가이기 때문이죠. 물론 그 유가가 땅에서 그냥 꽂기만 해도 물건이 나오기 때문에 생산 비용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생산 비용은 높지 않은데 이미 사우디의 복지 정책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복지 정책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전에는 에어컨도 없이 살았다가 땅을 파면 이렇게 해서 성장이 계속해가 나갔지만 이번에 사우디 보죠. 사우디가 수소 개발을 또 진행시킨다고 이렇게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석유로 못 먹고 사는 나라가 지금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해서 반 이스라엘 정책을 하고 있던 나라들이 순위파를 기점으로 해서 이 대열을 이탈을 하고 있죠. 아랍 이슬람권에서 이스라엘과 수교하는 나라는 그래서 이집트, 요르단, 아랍에미레이트, 수단, 그리고 어디죠? 바레인이 이렇게 돼 있죠. 바레인까지. 자, 그래서 다른 내용이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지금 아랍에미레이트 NY 코엔 그룹이 아랍에미레이트의 회사가 이스라엘의 항공사를 인수한다라는 내용이 떴습니다. 27일 날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이 외신에 따르면 NY 코엔 그룹은 약 5천만 달러의 이스라엘 에어 항공을 인수하는 협상을 착수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겉에서 보기에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랍에미레이트의 회사가 이스라엘의 회사를 먹어버리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니죠. 자, 이 협상은 NI 코엔 그룹의 나훔 코엔, 이분이 중요해요. 나훔 코엔 회장과 아사프 주루 이스라엘 에어 항공 최고 재무 책임자가 참여한 가운데 최근 두바이에서 시작됐다. 두바이는 아랍에미레이트. 그런데 나훔 코엔 회장은 누구다? 유대인이다. 예, 이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있죠. NI 코엔 그룹은 이스라엘 출신의 나훔 코엔 회장이 아랍에미레이트 최대 도시 두바이에 창업한 종합그룹. 지난 2003년부터 VIP 전세기도 운항을 했다. 코엔 그룹은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된다. 이스라엘 에어의 재무 상태, 경영 목표 등 세부 사항에 대한 검토를 벌이고 있으면서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 따르면 수일 내로 협상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NI 코엔 그룹은 중도권에서 비중이 큰 이스라엘 에어를 인수하는 데 성공할 경우 자사의 전세기 사업 부분인 에어로 프라이빗 제트의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합쳐진 것은 유태인 그룹과 유태인 그룹의 합작품이라는 거죠. 겉에 보기에는 아랍에미리트의 기업이 이스라엘 기업을 먹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상은 유태인이 유태인 기업을 먹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과 UAE가 지난 9월 달에 외교 관계를 정상화한 뒤에 UAE 기업들이 이스라엘 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다르죠. 무슨 말이냐? 유태인들이 유태인 기업을 노리고 겉에 보기에는 유태인 기업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유태인 기업의 세력 확장처럼 보인다는 게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죠. 바레인 나오고죠. 여기 바레인, 아랍에미레이트, 그 다음에 요르단, 이 지역이죠. 이집트, 수단. 그래서 빗금을 한번 쳐볼게요.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세요. 바레인 있잖아요. 바레인에서 미군이 철수한답니다. 예, 바레인에서 미군이 철수한다라는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사우디에서도 미군이 철수하려고 준비하고 있죠. 그리고
이라크에서도 미군이 철수한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그래서 사우디하고 이스라엘하고 가까워지고 있고, 대표적인 반대단체, 반대국가 이란이 있는데, 이란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수 있어요. 뭐 미국과 가까운 사우디, 그리고 예멘에도 쳐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군이 빠진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체적인 군사력을 키워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우디가 군수물자를 많이 사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하고 있죠. 결국은 미국이 이렇게 빠지면서 오히려 미국의 군사 무기들이 이 아랍 지역을 총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것, 드론이 중국제를 지금 많이 쓰고 있거든요. 사우디도 마찬가지로. 이 드론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기본적으로 하이실리콘에서 만들어져요. 하이실리콘에서 만들어지는데, 이 하이실리콘에서 만들어지는 칩을 이용해서 중국이 눈여겨보고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지금 하이실리콘을 아주 두들겨 패고 있죠. 화웨이를 두들겨 패면서 같이 두들겨 패는데, 화웨이 제재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은 하이실리콘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하이실리콘을 아주 깡그리 무너뜨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하이실리콘에서 한 500명의 그 직원들이 퇴사를 하는데, 이 퇴사하는 직원들이 어디로 흡수가 되느냐? 오포로 흡수가 되죠. 이 오포에서 다른 것을 또 개발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이 제재의 대상이 어디로 넘어가느냐? 오포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까지 일단 생각을 하시고 이야기는 다시 들어갈게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이집트가 수교가 됐죠. 수단도 수교가 됐습니다. 자, 사우디는 물론 지금 미국과 가깝기 때문에 항공 협약을 맺었어요. 사우디하고 이스라엘하고 항공 협약을 맺었는데 어떻게 됐냐? 모든 항공기의 사우디 영공의 진행은 안 막는다 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모든 민항기는 넘어가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단점 하나, 모든 항공기라고 말을 하면 전투기는 포함이 안 될까요? 전투기가 포함이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전투기가 딱 떠서 이란을 칠 수가 있습니다. 뭐 쿠웨이트 이쪽 안 지나간다고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되죠. 네, 말하자면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이란을 쳐버릴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도 전투기가 이렇게 넘어와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전투기를 따라서. 그런데 사우디가 이걸 허용하겠느냐?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장 자체가 어떻게 바뀌느냐? 지금 요르단 가깝다고 그랬죠? 네, 요르단 이쪽 지역입니다. 요르단 가깝고요.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렇게 큰 나라가 이렇게 덩어리가 있죠. 여기 바레인 있고 UAE 있고, 그 다음에 오만 가까워질 거예요. 곧 될 거고, 예멘도 될 겁니다. 여기서 예멘 지역에 후투 족속이라고 있어요. 후투 족속이 이쪽 지역에 있거든요. 후투 족속이 이렇게 있는데 이란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1대1로가 있어요. 해양 1대1로와 육지 1대1로가 있는데, 육지 1대1로는 일단은 러시아 쪽으로 올라가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오는 겁니다. 중국 지역에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라크 거쳐서 시리아 거쳐서 터키. 지금 이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 기억에는. 아니면 이걸 틀어서 터키로 바로 시리아 안 거치고 이라크 안 거치고 지나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싸움의 전쟁이 어떻게 바뀌고 있어요? 시리아, 이라크, 이란 이쪽에 전장이 이 밑에서는 이제 전장이 없어요. 전장이 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 후투 족속 있지만 예멘 맞기 힘들고요. 이 지부티에 뭐가 있느냐? 중국의 해양 기지가 있어요. 해양 기지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그 해군 기지가 있는데 지부티에 있고, 지부티에 또 하나가 있는 게 미군의 공군 기지가 있어요. 물론 여기가 중요한 나라죠. 이렇게 되면 자, 기본적으로 해양의 1대1로는 이렇게 해서 통과해서 홍해로 들어갑니다.
예, 홍해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육지는 이란을 거쳐서 터키로 가야 되는데 여기가 매일같이 싸움이 일어나봐요. 예, 이쪽이 매일같이 싸움이 일어나면 1대1로가 지나가려고 했던 이 지역이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바다도 마찬가지예요. 바다가 지금 예멘 이쪽에서 계속 어려워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를 지금 아주 잘 쓰진 못해요. 그리고 소말리아 반도에 뭐가 있느냐? 해적이 있죠. 해적.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아랍과 이스라엘의 지금 결합은 단순히 그냥 아랍하고 이스라엘 결합이 아니라 어쩌면 중국의 1대1로를 막는 결합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피력하신 분이 있어요. 있어요. 저 그분 되게 좋아하는데, 네, 저도 그분의 의견에 동의하고 이렇게 제 눈에도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아랍하고 지금 이스라엘이 가까워져 가고 있죠. 전체 아랍은 아니고 순위파.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전선의 밑에 부분, 이쪽은 되게 안정적이에요. 그런데 윗부분, 이건 되게 불안한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오히려 1대1로의 사업에 굉장한 충격이 될 수 있다. 그리고 1대1로 사업을 만들려고 하는 이 찰나에, 완성시키려고 찰나에 어려움이 갈 수가 있다. 그리고 영상을 하나 올려드릴 건데, 러시아에서도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철수하지 마 라고 지금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이러한 것까지 결정이 난다면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중국의 1대1로까지 막아줄 수 있는 이러한 생각이 되지 않느냐 라는 것이죠. 자, 이번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